본인이 10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2명만 고용 승계를 하고 8명은 고용 승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폐업을 했어요. 2명만 고용 승계가 됐잖아요. 나중에 다시 개원할 때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다시 개원할 때는 전년도 인원을 8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2030년에 개원을 하면서 새로 10명을 뽑았더라도 기존의 8명이니까 2명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도 슬슬 지나가고요. 가을이 오면은 개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도양수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오늘은 양도양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한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양수 할 때 체크 포인트가 고용승계, 자산승계, 퇴직금 승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임대차 계약 승계, 이렇게 4가지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거의 90% 이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승계가 제일 민감해요. 왜냐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원을 10명을 고용하고 있던 원장님한테 양수를 받는다. 근데 고용 승계를 몇 명을 할 것인가, 즉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몇 명을 넘겨받아서 여기 근무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 1년 풀로 고용했을 때죠.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50만 원이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돼요. 한 명당 그렇습니다. 10명이면은 1억 4,500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3년간 공제가 됩니다. 1억 4,500만 원을 3년 동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첫 해 1억 4,500, 둘째 해, 셋째 해도 각각 1억 4,500만 원씩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액의 뭐 크기는 당연한 거고요. 고용 승계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고용 승계한 인원은 내가 새로 채용한 인원으로 보질 않아요. 통합고용 세액 공제라는 게 내가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늘렸을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첫 개원이라 그러면 나는 작년에 0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을 채용했습니다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고용 승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원래 여기 이 사업장은 10명이었어. 근데 계속 10명이니까 통합고용 세액공제 받을 게 없어 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구세청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 승계한 인원만큼은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 양도 양수를 하더라도 보통 한 10명이면 핵심적인 인력 최소로 해서 고용 승계를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뽑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용 승계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 원장님 있잖아요. 기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2명만 고용 승계를 하고 8명은 고용 승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8명은 딴 데 취직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2명만 고용 승계가 됐잖아요. 나중에 다시 개원할 때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 다시 개원할 때는 전년도 인원을 8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2030년에 개원을 하면서 새로 10명을 뽑았더라도 기존의 8명이니까 2명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양수 할 때는 양도 하시는 분은 최대한 고용승계를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 양수 받으신 분은 최대한 고용승계를 적게 받는 게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고용증대 세액공제, 즉 고용승계를 조금 유익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승계예요. 자산이라는 거는 통상 포괄 양수도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를 넘긴다고 하는데 부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다음 달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존 원장님이 전부 다 갚고 넘기기 때문에 그럼 부채가 넘어간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자산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매출 채권, 즉 이번 달 진료분에 대한 공단 청구액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채권까지 넘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내 통장으로 들어올 뿐인 거죠. 그래서 흔히 포괄 양수도가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간다라고 하지만 이 의원급 포괄 양도 양수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형자산, 의료기기, 인테리어 정도 넘어간다. 비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을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산 승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형자산, 즉 의료기기,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냉장고나 같은 뭐 비품 이 정도 넘어가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내가 감가상각하고 난 장부가액, 이런 자산들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권리금인 거예요. 그러면 자산 승계가 왜 중요하냐? 양수인 입장에서는
대해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단기 경비는 아니고요. 감가상각으로 5년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죠. 초창기에는 세금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연도 중간에 양수했을 때는 세금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양도양수가액이 5억이라 그러면 5억을 한꺼번에 경비 처리해봤자 큰 이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첫 해에는 한도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 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단기든 5년이든 간에 경비 처리가 전액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는 중고로 보는 거잖아요. 전 양도인이 쓰다가 나한테 넘긴 거니까. 이 중고가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그냥 경비 처리된다. 감가상각으로. 한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죠. 중고 가격인데 나 그냥 뭐 너무 오래된 거고 나 그냥 이거 안 받을래. 그리고 나 그냥 새로 사서 할래. 그렇게 하셔도 되게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통합 투자 세액공제라고, 아까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다른 겁니다. 고용 세액공제는 고용을 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고, 이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즉 의료 장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해주는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통합 투자 세액공제인데, 통합 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즉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원할 때는 나 중고 안 받을 거고 그냥 새로 사서 할래 그러면 새로 매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원장님의 종합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주고, 낼 세금이 없으면 당연히 2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서울 같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때 중고로 사는 금액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이거 너무 낡아서 나 새로 살래 라고 해서 그냥 나는 개업할 때 그냥 사서 개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혜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설로 보거든요. 뭐가 혜택이 있냐, 양도양수할 때는 그냥 중고를 다 받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쓰시다가 동일한 기능의 새로운 의료 장비를 대체를 해요. 어차피 사시려고 했던 거니까. 대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체 투자라고 봐요. 처음 개원할 때는 수도권 가뜩이나 과밀되어 있는데 거길 또 들어와 그러면 혜택을 줄 건 없어요. 근데 이왕 들어왔잖아요. 기존 장치를 바꾸는 거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할 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 의료 장비를 매입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일단은 포괄 양수도로 해서 기존 중고를 넘겨받아서 쓰시다가 한 1년 정도 뒤에 그 신품을 대체를 하면서 통합 투자 세액공제 10%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승계인데요. 퇴직금은 보통 승계되진 않고요. 대부분 다 넘겨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병원을 넘겨받아서 새로 고용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기존 고용 승계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A병원에서 10년, 이쪽 병원에서 6개월 일하다 나가는 거니까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주세요. 근데 10년치는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 고용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입사해갖고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난 퇴직금 줄 의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용은 승계가 돼서 퇴직금도 계속해서 경력이 쌓였다고 봐서 6개월치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포괄 양도 양수를 할 때는 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고용을 승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고, 기존 병원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요. 여기서는 다시 입사 절차를 거치는. 근데 퇴사 처리하고 여기 입사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고용 승계든 고용 승계가 아니든 간에 퇴사 처리하고 입사 신고하는 거예요. 그거 절차는 바뀌진 않습니다. 고용 승계가 뭐 특별한 다른 신청서에 의한 그 절차는 아니에요. 그냥 퇴사하고 여기 입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용 승계인지 아니면 신규 입사인지는 전 직장하고 고용 승계에 연속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상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장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여기선 새로 입사 절차를 거치면서 근로계약을 쓰게 되잖아요. 그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연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승계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전 원장님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원장님께서 자기 직원이 10명인데 1번 직원, 2번 직원, 3번 직원분에 대한 퇴직금을 거기에 DC형 퇴직연금에 계속 적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병원을 양도양수로 폐업을 할 때 마지막 정상 금액을 거기다 다 입금을 한 다음에 이거를 넘겨주면, 그러면 새로 양수한 원장님은 그때부터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그때부터 불입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어차피 그해 지급한 연봉의 12분의 1을 여기 납입만 하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연속성이 있느니 없느니 몇 개월이 되니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절차는 그래도 거치셔야 되는 게 한 달 일하고 그만두고 2달 또는 1년 미만으로 그만두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느냐 마느냐가 결국엔 아까 그 말했던 절차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일해도 그만둬도 10년 1개월을 일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를 하셔서 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인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양도양수를 할 때 보증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 90% 이상의 계약에서는 대부분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가 즉 양수인이 다시 쓸 거거든요. 건물주랑 다시 쓰게 되면 거기에는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월세를 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포괄 양도 양수할 때 그게 같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냐? 예를 들어서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그리고 건물주 간에 얘기를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편의상 나가는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또 주고 이런 절차를 하지 말고 그냥 세입자끼리 주고받아라.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서 보면 별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 금액이 책정되게 된 그 자산의 목록과 금액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보증금이 같이 들어가서 보증금을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수 계약 할 때 포괄 양도양수 금액에는 보증금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줄 거 주고요. 받을 거 받는 이런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는 내가 기존 세입자랑 관계없이 그분은 보증금 받아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저는 새로 계약해서 보증금을 넣는 이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서 보증금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승계는 우리끼리는 그냥 뭐 기존 내용을 승계한다고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월세를 10만 원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그 양수인이 넘겨받는다라고 해도 계약은 따로 하셔야 되고 보증금은 각자가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